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요인이 있어요. 사실 그 학생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긴 한데 여러 가지 이 중에 가장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일단 리딩 속도가 진짜 기본적으로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그냥 리딩 속도가 평범한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읽으면 3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게 정말로 5분이 막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 친구는 리딩 속도를 늘리는 훈련을 병행하면서 해줘야 돼요. 이제 지문을 공부를 할 때. 당연히 리딩 속도를 이런 병행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 때 알려주죠. 자, 너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서 리딩 속도를 늘려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리딩 속도가 느린 친구가 있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단어가 되게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어가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SAT는 진짜 중요한 게 그 단어의 정말 디테일한 컨텍스츄얼 유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단어 뜻을 말해보라고 하면 단어 뜻을 말해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RWS라는 것도 하는 이유가 그 단어를 쓰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쓰지는 못할 정도로 아니까 해석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내가 해석한 것과 문제에서 나온 보기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애매하게 해석을 해놓다 보니까. 근데 그쵸. 그거를 계속 방치를 하는 거죠. 나 이 단어 아는데? 근데 그거는 정확히 선생님이 찝어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너 이거 해석 제대로 해봐. 너 이 단어 정확히 알아? 근데 모르면 빨리 교정을 해야죠. 너 지금 단어가 뭔가 방향이 지금 잘못됐어. 너는 되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critical thinking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일단 그 작년에 사실 수업 때 많이 얘기를 하셨던 건데 오픈니스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curiosity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지문을 봤을 때 모르는 게 나오면은 더 이상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없이 그냥 모르겠네. 그냥 읽는 대로. 그냥 superficial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적혀 있는 대로. 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뭐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이 그쵸, 바로 나와야 inference 되는데. question이 질문이 나오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행동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분명 이 의도가 있었을 텐데, 아니면 이제 저자가 분명히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했던 이제 의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는 친구들이 프로스펙션, 리터처 패스를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행동에 대한 이유나 그런 배경을 분명히 깔아줬는데 그게 없이 그냥 뭐 했나 보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그거를 기른 훈련 또 따로 해줘야죠. 그런 걸 보는 책도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curiosity를 좀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아주 크게 세 가지인 것 같고, 네 번째는 그냥 안 하는 친구들. 안 하는 친구들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히 안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신 차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선생님 수업이라도 들어. 그렇죠.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5 정도를 도와주면 5 정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겠지만 5 정도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목표의 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학생이 안 한다고 해도 안 하면 오히려 더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주 제대로 그냥 동기부여를 예, 그리고 또 오히려 넣어주니까 확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다른 좋은 선생님들 만나면 이제 KIPP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빌 게이츠가 교육에 대한 리서치를 한 거잖아요. Knowledge is Power라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찾았던 결과가 우리 아메리카에서는 뭐 80% 정도의 선생님은 동기부여를 주지 않고 잘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 나머지 20%는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네가 만약에 럭키해서 20% 안에 드는 선생님을 만났으면 너의 인생은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를 전 너무나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또 다시 말하지만 교재를 못 만든 선생님도 안 뽑겠지만 동기부여를 주지 않는 선생님도 저희는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기부여를 좀 이제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실제로 저는 되게 중요하다 작년에 생각해요. 그 여름 특강 할 때도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동기부여가 없이 왔다가 같이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나갈 때는 저 진짜 많이 배우고 나간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천점대에서 시작하는 친구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특강이 끝나자마자 졸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저희한테 배워서 동기부여 받고 방법 배워서
그냥 혼자 해서 셀프 스터디 해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에 셀프 스터디 해서 선생님 공부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시험 받고 이 정도 점수 받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는 친구들은 좀 와서 동기부여를 받아가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게 키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니터링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CCTV로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선 참관 수업이라고 해요. 참관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매주마다 어떤 어세스먼트, 이발루에이션을 하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을 바꿔놓으면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everyone got into 4 years, not 100% of the graduate got into undergraduate, 4 years undergraduate. 이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게 선생님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런 트레이닝이 되게 오래 길고 이미 이렇게 입증이 된 선생님들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 저희가 많이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받지 않으니까 뭐 그것도 상관없는데,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우성쌤에 대한 인생과 이런 로드맵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SAT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우성쌤 같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선생님은 좀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이력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SAT 테스트네이션에 투타 강사로 모시기 전에 그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수능 영어. 수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영어 이제 수능 쪽으로. 네, 수능을 주로 했었고. 네.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시험이잖아요. 영어 시험에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수능, 토익, 토플, 네. 탭스, 뭐 GRE 등등 다 해봤는데 수능을 가장 오래 했는데 수능이 아무래도 악명이 높긴 하죠. 이제 맞아요. 외국인들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맞아요. 악명이 높은 시험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험을 가르치면서 분명히 SAT라는 시험도 그 전에도 당연히 아셨으니까 그냥 이제 수능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영어 수능이 SAT에 무슨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한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수능 때부터 제가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수능이라는 시험도 어떻게 보면은 원리를 이해하고, 왜냐면 저는 수능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SAT에 그대로 적용시킨 게 일단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수능도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없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하죠. 뭐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다 보니까 동기가 없는 걸로. 근데 우리 학생들이 동기가 없는 이유가요, 사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말을 안 해줘서 그래요.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은 자, 이렇게 해봐.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안 알려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입식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항상 어떤 한 전략을 알려주거나 한 풀이 방법을 알려주면은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야. 예를 들면은 문제를 먼저 읽는다라는 건 왜 하는 거냐면 그걸 좀 길게 설명을 해줘요. 문제 읽었을 때 장점이 뭔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는 먼저 푸는 게 좋아, 또는 그래프는 이럴 때 먼저 보는 게 좋아 라는 거를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그 친구가 좀 더 그 잘 받아들여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면 안 하죠. 이해를 못하면 친구들이 안 해요. 하는 척하는 맞아요. 이제 다시 그런 돌아가거든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이게 그런 이유가 없이 해라고 하면은 앞에서는 네라고 하고 안 해요. 근데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이거 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직접 보여주고 차이를 점검을 해주고 네가 했을 때 어땠어? 확인해주고 하면은 그게 조금씩 많이 변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제 좀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SAT라는 이제 주제 안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SAT라는 시험을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저 자신도 스튜던트 오브 더 게임이라고 항상 생각하니까 컨설팅이든 SAT든 항상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많이 늘 수 있을까, 더 학생들을 거의 다 아이비로 붙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라면 이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뼈저리게 깨우치는 게 뭐가 있냐면 성실해야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명분을 갖고 있어도 그 어떤 치트키를 갖고 있어도 부모님이 재벌이든 뭐든 내가 뭐 낙하산으로 들어가든 말든 내가 스포츠로 아트로 아이비를 들어가든 말든 솔직하게 해서 성실하지 않는다? 그거는 죄예요, 죄. 특히 학생이 그렇지 않는다? 그건 혼나야 돼요. 제가 많이 혼내죠. 그래서 정말 혼내야 되는 거고 책임감이라는 건 30대에 오는 게 아니라 15세, 14살에 와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SAT라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SAT라는 것도 내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만 다가가면 솔직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 같은 동기부여를 주고 선생님 같은 교재를 만들고 선생님 같은 유니크한 어떤 티칭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opportunity가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만나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배우나요?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없어요. 좋은 멘토를 만난다라는 건 빌 게이츠도 얘기했지만 더도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없어요. 좋은 멘토는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SAT를 얘기해도 계속 돌아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맞나요? SAT 성실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성실 1580 이러고 세일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SAT를 준비하는 새싹, 그쵸? 새싹 친구들. 새싹 친구들, SAT를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SAT가 아직도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우리 주니어, 시니어들, 이 모든 친구들이 과연 성실했나? 성실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가 너무 많긴 해요.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1시간으로 줄이는 시간으로 진짜 꽉꽉꽉 이 액기스만 쫙 모아가지고 주는 거죠. 그쵸? 홍삼처럼 쫙 짜주잖아요. 그쵸? 그쵸. 입에다가 갖다 대. 그럼 먹어. 근데 가서 프라이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술 마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약을 먹을 때는요, 음주하지 말라, 드링킹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약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건강 관리를 한다. 네, 그러니까 약을 우성쌤이 처방을 해주면 조금은 성실하게 살면은 건강해진단 말이야. 조금 알려주잖아요? 조금만 배우면 요거 내려 선생님 말대로 선생님 말대로 했는데 점수 내려간다? 오세요. 다시 환불해 드릴게. 이거 말이 안 돼.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점수가 떨어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컨설팅 했다? 탑20 못 들어간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한 체계가 아직까지도 좀 이 마지막으로 또 교육의 체계로 또 까게 되는데 SAT로 얘기하다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어쨌든 이 SAT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보는 많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학생이던 학부모님들 이 SAT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까요? 사실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만든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고 노하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조금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진짜 조금만 성실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 어느 때 와도, 학생이 몇 학년일 때 와도 정말 좋은 결과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디지털로 바뀌면서 좀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엄청 해요. 많아요. 지금 사실 디지털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최근 몇 주 동안 디지털을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이 들었는데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원래 선생님이 디지털 뭐 이렇게 새로 시험이 나오면은 만들어야 꽤 돼. 고생을 해야 돼요, 원래. 문제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 네, 만들고 문제도 있으신가요? 너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디지털 문제도 엄청 만들고 있고. 네, 저의 교재가 디지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 때문에 고민이 많은 친구들도, 제가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여름 특강에서 제가 디지털 SAT 수업을 진짜 한 달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한 달 과정으로 왜 만들었냐면, 저는 이것도 진짜 저희가 컬리지 보드에서 이번에 시험을 바꾼 이유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실제로 시험을 딱 보면요, 더 쉽게 만들었어요. 진짜로.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더 쉬워졌어요. 그 말은 얘네가 이 시험을 이전보다도 더 너 그렇게 하루 종일 여름에 시간 다 박아서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짧게 한 달 만에 배우고 정말 엑기스 배워서 끝내면 돼요. 아니면 혼자 그 같은 메테리얼 교재를 맞아요. 받은 걸 가지고 제가 다 그대로만 잘해줄 다시 테니까. 한번 네.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맞아요. 제가 진짜로 그 SAT, 디지털 SAT도 정말 거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하나하나씩 맛볼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난이도도 딱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많이 진짜 그 막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진짜 짧게 빡 해서 성실하게 하고 끝낸다고 생각해서 좀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SA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궁극적으로는 SAT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치만은 SAT라는 시험이 되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얼른 여름에 빨리 끝내자, 이게 되게 1차원적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도 여름에 끝냈는데 여름에 효율적으로 끝냈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오히려 이 SAT라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더 성실해질 수 있고 능동적일 수도 있으며, 또 암기에 오리엔트된 시험이 아니니까 조금 더 나의 크리티컬 띵킹을 활용해보는. 너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SAT를 왜 빨리 하라고 하시냐면 SAT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로지컬 띵킹이라는 게 정말 또 지문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지문도 또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배경 지식도. 그쵸. 배경 지식도 많아지고 저희 학생들 중에 한 20% 정도가 SAT 지문으로서 그 나중에 이제 퍼스널 프로젝트를 좀 만든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주제. 이게 이 주제 되게 인터레스팅한데 여기서 더 한번 알아보겠다. 이것도 예를 아까 들어 얘기한 curiosity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지문에 나오는 거를 다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평소에 그런 거를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쪽집게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준비가 다 됐지만 그래도 SAT라는 거를 얼른 빨리 담궈서 몸을 빨리 끝내면 정말 세상 편하게, 정말. 저희 작년에 그 이제 MIT를 준비하는 학생인데 작년에 하루 종일 정말 1300 정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1550으로 끝냈어요. 그 친구가 오늘 저랑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근데 SAT 끝내서 너무 다행이다고. 왜냐면 이번에 저랑 이제 여름에 와가지고 저랑 이제 퍼스널 프로젝트를 하는데 작년에는 시간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 익사이팅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아침부터 와서 그 로보틱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뭐 수업도 뭐 이제 과목별로 좀 듣고 그러고 다시 리서치 페이퍼 쓰고 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SAT 하나를 끝냈기 때문에. 이게 생각해보면 미리 공부를 하는 친구도 그냥 일단은 공부해 놓고 내가 그냥 적절한 시기에 딱 시험을 보면 돼요. 맞아요. 그 친구도 1년 쉬고 썰마 끝나고 바로 끝내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름 특강 끝나고 바로 좀 끝낸 게 쉬었어요. 아니라 좀 쉬고 방법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본인이 시험 며칠 전에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마치 막 8월 시험 어떤 시험을 이제 타겟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맞아, 분들도 맞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SAT를 얼른 이 노하우를 얼른 빨리 탁 장착을 하시고 내가 이제 쓸 때 그때 꺼내 쓰면 맞아요. 됩니다. 꺼내서 쓰면 네. 됩니다. 일단 오늘 SAT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이야기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선생님의 어떤 첫 번째 렉처를 공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인강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강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강보다는 당연히 선생님한테 1대1로 받는 거 혹은 그룹으로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짧게라도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을 가르치는지 뭐 이렇게 맛배기를 또 보여주고 저도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테니까 조금 더 이제 오늘의 이제 저희 SAT의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룬 주제를 조금 더 정말 제대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아 그래 그럼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서 지금은 내가 당장 빨리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좀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결정을 하셔서 좋은 썸머 좋은 입시 그리고 좋은 SAT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테스트네이션 항상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우성쌤 SAT로 죽겠네요 곧.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죠. 건물 하나 지으면 수명이 깎인다고. 건물을 짓는 듯한. 하네요. 수명이 거의 깎아지고 있어요. 매년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는 좀 원래 근데 통계적으로 교사들이 단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너무 많이 써요 저희가. 근데 어쨌든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거니 저희는 계속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테스트네이션 계속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